Michael Kohlberger, to Brian Kohlberger, Brian Christus Kohlberger. 코버그에 관한 언급입니다. 그건 4명의 아이다호 대학교 학생이 살해된 후 브라이언 코버거의 아버지가 남긴 음성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코버거가 범죄학을 공부했던 워싱턴 주립대학교에서 나온 새로운 기록들 중 하나입니다. 이 기록들은 살인 사건과 체포 이후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경찰이 실제로 체포 몇 주 전에 코버거의 차를 어떻게 발견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안젤라 레비이고 여기는 Raw and Crime입니다. 브라이언 코버거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좋아하고 사용하고 있는 앱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앱 업사이드는 주유, 식료품, 테이크아웃 등 자주 구매하는 것에 캐시백을 제공합니다. 사용법도 간단하며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10만 개가 넘는 제휴 매장 중 한 곳에서 혜택을 선택하세요. 평소처럼 카드로 결제한 다음 구매를 인증하면 돼요. 그러면 앱에서 바로 환급받을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주유가 필요하거나 어느 날 테이크아웃을 하고 싶을 때 저는 먼저 업사이드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검색해요. 결제 후에는 앱에 돈이 적립되고 그 돈을 바로 제 은행 계좌로 이체할 수 있어요. 업사이드에 자주 이용하는 사용자들은 1년에 평균 $254를 환급받아요. 누가 이걸 이길 수 있을까요? 현금 환급을 받기 시작하려면 설명란에 링크를 클릭하거나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하고 저희 프로모션 코드인 크라임픽스를 사용하세요. 첫 주유 시 갤런당 25센트 추가 환급을 받으실 수 있어요. 2022년 11월 13일 아이다호 모스크바에서 경찰에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아이다호 대학교 학생 4명이 킹로드에 있는 임대주택에서 칼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되었어요. 이런 범죄는 대도시에서도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릴 만한 일이에요. 여기는 모스크바로 대학생이 많은 작은 도시라 사람들이 문을 잠그지 않고 살았어요. 하지만 곧 상황이 달라집니다. 메리 모건, 케일리 곤살베스, 이선 채핀, 젠나 코르노델은 전날 풋볼 경기를 보고 파티 등 대학생처럼 시간을 보냈어요. 몇 시간 후 그들은 침대에서 칼에 찔려 숨졌어요. 젠나는 실제로 목숨을 걸고 싸웠죠. 그녀는 40번 넘게 칼에 찔렸어요. 살인범을 찾기 위한 수색이 시작됐어요. 시간이 정말 중요했죠. 수사 초기에는 아무도 몰랐지만 범인은 주 경계를 넘어 풀먼에 있는 워싱턴 주립대학교에서 불과 몇 마일 떨어진 곳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브라이언 코버거였죠. 그는 범죄학 박사과정 학생이었고 게다가 조교이기도 했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워싱턴 주립대학교 복도를 거닐고 있었죠. 2022년 12월 이후로 우리는 여러 차례 워싱턴 주립대학교에 기록을 요청했어요. 브라이언 코버거가 그곳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학교 행정실에서 뭔가 의심한 점이 있었는지 알아보려고 했죠. 워싱턴 주립대학교가 최근 새로운 기록을 제공했어요. 그 기록에는 처음 보는 내용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 두 경찰관이 살인사건 몇 주 후 경찰 공지를 보고 브라이언 코버거의 흰색 엘란트라를 포착했다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곧 설명드릴게요. 그건 큰 기회를 놓친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도 살인사건에 대한 논의와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살인범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걱정하는 내용도 있었어요. 그리고 한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대학이 이 사건에 대해 별다른 소통을 하지 않고 있다고 느꼈어요. 이 모든 이야기를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먼저 맨 처음으로 돌아가 보죠. 2022년 11월 13일 정오 직전이었어요. 메리, 케일리, 젠나의 룸메이트들이 911에 신고했어요. 모스크바 경찰관이 킹로드에 있는 집으로 출동했어요. 당신이 본 것 중에 기억나는 게 뭐가 있나요? 제가 기억나는 건 제 방에서 자려고 하다가 케일리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당신 방이 어디예요? 케일리? 당신 방이 어디예요? 당신이 그 방에 있었어요? 제 방이에요. 제나 방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 방이 바로 여기라는 거죠. 그게 당신 방인 것 같아요. 방이에요. 2층이에요. 알겠어요. 제가 들은 건 그녀가 위층으로 올라가는 소리뿐이었어요. 그냥 이제 그녀가 위층으로 가니까 나도 자야겠다 라고 생각했죠. 케일리와 강아지 머피. 그리고 맨 위층까지 올라갔나요? 네, 거기가 그네의 방이에요. 알겠어요.
그리고 결국 그녀의 방으로 올라가던 중에 그녀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들었고 누군가를 봤기 때문에 계단을 뛰어내려왔어요. 그게 그녀가 말한 내용이 확실해요. 누군가 여기 있다고 했어요.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계단에 내려왔어요. 그리고 저는 이름을 불렀어요. 너무 무서워서 벌떡 일어나서 문을 잠갔어요. 그때 욕실에서 누군가 있는 소리가 들렸고 그녀가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몇 명의 남자가 괜찮을 거야,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하는 것도 들었어요. 계속 그녀를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고 잠깐 문을 열자 그 남자가 보였어요. 그 남자는 엄청 키가 크진 않았지만 온통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고 이 마스크가 이마와 입을 가리고 있었어요. 문을 잠그고 전화했지만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정말 끔찍했어요. 새벽 4시였어요. 네. 좋아요. 당신이 본 남자를 묘사해 주세요. 저보다 조금 더 컸던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제대로 볼 수는 없었지만 거의 확실해요. 그는 완전히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는 이마와 입을 가린 마스크를 썼고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문을 닫고 잠갔어요. 그가 뭘 하려는지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부엌에 있는 뒷마당으로 나가는 미닫이만 그 옆문으로 나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지만 그 올 블랙을 입은 사람은 워싱턴 주립대학교 박사과정 학생 브라이언 코버거로 밝혀졌어요. 그가 올 블랙을 입고 찍은 이세 카드는 나중에 그의 휴대전화에서 추출되었어요. 살인 사건 소식을 접한 지 3시간이 채 되지 않아 워싱턴 주립대학교 경찰서장 게리 젠킨스는 모스크바 경찰서장과 연락을 취했어요. 젠킨스는 문자에서 이렇게 썼어요. 타이슨의 휴대전화 번호가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당신이나 타이슨이 저에게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타이슨은 그 부서의 고위 간부였습니다. 프라이와 젠킨스는 조사 내내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오후 3시까지. 그날 오후 젠킨스 서장은 WSU 관계자와 문자를 주고받으며 모스크바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에 대해 학생과 교직원에게 알림 게시를 논의했어요. 문자 알림에는 모스크바 경찰이 아이다호 대학교 캠퍼스 근처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을 수사 중이며 WSU 풀먼 커뮤니티에는 알려진 위협이 없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제이슨 샘슨은 나중에 WSU 커뮤니티에 전달한 정보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어요. 오후 6시가 조금 지난 후였죠. 11월 13일 샘슨이 젠킨스 서장에게 양쪽 사이트 모두 업데이트를 했고 읽은 내용에 왜 이것이 지속적인 위협이 아닌지 궁금하다고 썼습니다. 우리가 증거를 안다면 무작위로 보이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그냥 궁금해서요. 젠킨스 서장은 네, 거의 맞아요라고 답했습니다. 샘슨은 그건 개인적으로 알고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원하지 않았고 우리가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했는지 논리를 이해하려고 했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젠킨스 서장은 이어서 저도 잘 모릅니다. 모스크바 경찰 쪽 제 연락망에 의존해 정확한 정보를 받아야 해요라고 썼습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브라이언 코버거는 그날 코스트코와 식료품점에 다녀온 것으로 이제 밝혀졌습니다. 11월 16일 살인사건 발생 3일 후 젠킨스 서장은 워싱턴 주립대 학생과 교직원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워싱턴 주립대학교 풀먼 캠퍼스 커뮤니티 여러분께 지난 주말 발생한 아이다호 대학교 학생 4명의 사망 소식은 WSU 커뮤니티에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모스크바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 중이지만 어떻게,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누가 이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거의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대중에게 어떤 위협이 있다면 우리 부서와 모스크바 경찰서는 적극적으로 대중에게 경고할 것입니다. 하지만 모스크바 경찰서로부터 예비 수사 정보를 바탕으로 수사관들은 이것이 특정 대상을 노린 단발성 공격이라고 믿고 있으며 지역사회 전체에 즉각적인 위협은 없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이 편지는 수사 시작 3일째 작성됐으며 경찰 보고서 검토 결과 모스크바 경찰은 아직 용의자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부서들처럼 여러 사람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은 단 1명뿐이었고 그 사람도 나중에 DNA 검사로 제외되었습니다. 한편 그동안 브라이언 코버거는 워싱턴 주립대학교 캠퍼스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코버거가 유죄를 인정하고 형을 선고받은 후에도 수사관들은 그와 피해자들 사이 연관성을 찾지 못했고 그가 왜 킹로드의 그 집을 노렸는지도 여전히 모른다고 했습니다. 살인사건 9일 후 한 학부모가 워싱턴 주립대학교에 질문을 담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어머니는 딸의 안전을 위해 신속한 답변이 필요한 4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첫 번째, 워싱턴 주립대학교 학생들을 위한 예방 계획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 걷는 동안 위를 보고 경계하라 외에 워싱턴 주립대의 새로운 안전 계획은 무엇인가요? 세 번째, 우리 학생이 그곳에 있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낄 경우 워싱턴 주립대학교에서 학기를 계속할 수 있는 학생들의 선택지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네 번째, 경찰이 팔루스 지역에서 누구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고 솔직하게 말했는데 워싱턴 주립대학교는 어떻게 캠퍼스와 풀먼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나요? 마지막으로 어제 이런 일이 일어난 이후로 상황이 점점 더 안전하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워싱턴 주립대학교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학부모로서 워싱턴 주립대학교와의 소통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캠퍼스 간 5분 거리, 5마일 차이로 한 곳만 안전하다는 인상은 받지 못했습니다. 아이다호 대학교는 학생들과 가족들을 위해 매일 하는 일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보이시에 있는 저희는 자녀들을 다시 학교에 보낼 건지에 대해 뉴스 인터뷰를 받고 있습니다. 워싱턴 주립대학교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니 결정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딸이 돌아와야 하는 토요일 전에 연락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내어 제 질문에 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메일은 담당 관리자로 전달되었고 워싱턴 주립대학교가 받은 유일한 연락도 아니었습니다. 여기 음성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 딸의 이름은 입니다. 모스크바의 상황 때문에 이번 학기에 워싱턴 주립대학교로 돌아가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다시 전화해 주시겠어요? 제 이름은 입니다. 용의자는 아직 체포되지 않았고 제 딸은 지금도 다른 여성 5명과 임대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학기를 마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저는 정말로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아요. 저도 그녀와 함께 가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요. 정말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이게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번호예요.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꼭 다시 전화해 주세요. 우리는 그 음성 메시지의 날짜는 모르지만 크리스마스 방학 전이어야 했어요. 11월 말쯤 경찰은 단서를 잡았어요. 살인 사건이 일어난 시각에 킹로드 근처를 돌아다니던 흰색 차량의 영상이었죠. FBI는 그 차량이 2011년에서 2013년 사이에 흰색 현대 엘란트라라고 확인했어요. 실제로 살인 사건이 일어난 지 2주 후에 이 경보가 워싱턴 주립대 경찰, 모스크바 경찰, 풀먼 경찰에 전달되어 경찰관들에게 그 흰색 현대 엘란트라를 찾아달라고 요청했어요. 이 문서는 법 집행기관 전용이었고 배포 및 차량 정지, 운전자 접촉 금지지 지침이 있었습니다. 모스크바 경찰은 그 정보를 12월 6일까지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해당 법 집행기관들에게는 기밀 공문으로 이 정보를 전달하면서 이 차량을 보면 우리에게 연락하세요라고 했어요. WSU의 이 기록들은 대학이 브라이언 코버거의 차량 정보를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실제로 그 공문을 받은 지 몇 시간 만에 WSU 소속 경찰 2명이 그 차량을 찾아봤어요. 코버거가 체포된 후 모스크바 경찰의 브렛 페인 경사는 진술서에서 워싱턴 주립대 경찰관 다니엘 티앙고가 그 조회 결과로 WSU에 등록된 흰색 엘란트라 차량들을 조회했다고 썼어요. 그는 펜실베이니아 번호판이 달린 2015년식 흰색 엘란트라를 찾아냈어요. 이 차량은 브라이언 코버거 명의로 등록됐어요. 하지만 이 점에는 정말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티앙고가 이 차량을 찾아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경찰관이 실제로 아파트 단지로 가서 직접 그 차량을 확인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는 그 차량을 봤지만 둘 다 모스크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어요. 2025년 7월 젠킨스 서장에게 이 점을 물어봤어요. 한번 보세요. 11월 차량 수배 공지 내려졌어요. 살인 사건이 일어난 지 몇 주 후에 오직 법 집행기관에만 수배령이 내려졌어요. 그리고 워싱턴 주립대학교의 경찰관 몇 명이 실제로 캠퍼스에 브라이언 코버거가 소유한 흰색 현대 엘란트라가 있다는 것을 알아챘어요. 그들이 찾고 있던 연식과는 다른 해였어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해 저한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혐의 소명 진술서에 언급되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을 혼동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미 그를 주목했구나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후에 12월 7일에 그걸 대중에 공개했으니까요. 맞아요. 우리가 받았던 수배 전단은 결국 대중에게 공개된 것과 동일했던 것 같은데 그게 11월 28일이었어요. 그들은 관심 차량이 포함된 수배 전단을 지역 경찰 기관에 보냈고 그걸 수사기관 내부용로 분류했어요. 즉 경찰 조직 외부에는 공개하지 말라는 의미였죠. 그리고 차량에 대한 설명은 2011년에서 2013년 사이에 흰색 현대 엘란트라였어요. 그래서 우리 경찰관 중 한 명이 그걸 받은 지 16시간 만에 그 경찰관은 주차 허가증이 있거나 캠퍼스에서 주차 요금을 내는 차량 정보를 포함하는 우리 주차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펜실베이니아 번호판이 달린 흰색 현대 엘란트라를 발견했는데 브라이언 코버거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지만 2015년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배 공지는 차량의 제조사, 모델, 연식, 그리고 색상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제보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때는 야간 근무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간 근무 때 우리 경찰관 중 한 명이 순찰을 돌다가 그 같은 차량이 대학원생 기숙사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것은 날짜 범위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두 경찰관은 날짜나 연식이 맞지 않아서 그 정보를 모스크바 경찰서에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네. 그 정보는 그들의 제보 라인으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티앙고 경관과 휘트먼 경사는 살인 사건이 일어난 지 2주 후에 캠퍼스에서 코버거가 소유한 흰색 현대 엘란트라를 발견했지만 신고하지 않았어요. 만약 그들이 그 사실을 모스크바 경찰서에 신고했다면 코버거는 FBI의 유전적 계보 검사 결과 이름이 나온 12월 19일보다 훨씬 더 일찍 용의자로 지목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최근 인터뷰룸 진행자 크리스 맥도널에게 이 내용을 물어봤어요. 앙젯, 저와 앙젯이 이전 방송에서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건 정말 큰 수사상의 실수였어요. 그리고 그건 단순히 우리가 그걸 보고하지 않았다는 식의 실수가 아니었어요. 알겠죠? 검찰관들은 자기 할 일을 했어요. 그들은 차를 찾았어요. 그들은 차로 갔어요. 누군가가 그 차의 주인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그 결정에 제 생각에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덧붙였어요. 연도가 달랐다는 식으로요. 알겠습니다. 그럼 BOL이 맞게 파악한 건 뭐였죠? 흰색 현대차를 찾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범죄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는 시간대에 이 지역에서 어떤 것이든요. 우리는 워싱턴 주립대학교가 그 이메일에서 범행 당일 밤에 그 차량에 대한 영상을 찾지 않았다고 가정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경찰서장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는 그들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완전히 망쳤다는 것을 압니다. 기회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떤 법 집행기관에도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옳을 때는 경찰을 지지하지만 잘못했을 때는 그것도 분명히 말합니다. 좋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대중에게 질 책임입니다. 이 경찰서장은 대중과 가족에게 우리가 실수했고 당신 말이 맞다고 말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고 그 차량에 등록된 남자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렸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밤 이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그가 만약 다른 누군가를 죽였다면 그 경찰서장은 결국 정말 큰 공경에 처했을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결단을 내렸어요. 좋아, 차를 확보했어. 일치하는 차가 있지? 흰색이야. 맞아. 어디에 있어? 라고 말이죠. 여기 있습니다. 좋아. 누가 소유자인지 알아보고 그 사람을 인터뷰한 다음 그 내용을 모스크바에 보내세요. 그게 적절한 절차였어요. 우리는 살인 사건 이후 브라이언 코버거가 자신의 차를 꼼꼼하게 청소했다는 것과
FBI가 그 차를 철저하게 분해해서 조사했지만 그 안에서 피해자들의 DNA는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소중한 시간이 낭비됐을 수 있어요. 2022년 12월 30일 코버거가 체포된 후 젠킨스 서장은 진술서에 언급된 경찰관들에 대해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 이메일에는 진술서가 티앙고 경관과 윗먼 경사가 용의 차량으로 보이는 차량을 추적하는 데 훌륭한 일을 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그 차량이 실제로 용의 차량이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진술서에 차량을 찾은 시간대가 완전히 정확하지 않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진술서에는 지역 법 집행기관들이 11월 25일 용의 차량을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요청받았다고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11월 28일 아침이 되어서야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모스크바 경찰서에서 이메일을 받은 직후 저는 차량 설명이 담긴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11월 28일 8시 24분 그리고 티앙고는 11월 29일 0시 28분 코버거의 차량 번호판을 조회했습니다. 이는 약 16시간 후였으며 3일이 지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윗먼 경사는 11월 29일 0시 58분에 코버거의 아파트 단지에서 그 차량을 목격했습니다. 훌륭한 일입니다. 그리고 젠킨스는 WSU 커뮤니티 내 모든 부서와 협력하여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도울 수 있도록 함께 일해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WSUPD의 관점에서 우리는 그들의 안전을 위해 여기 있으며 언론의 괴롭힘을 포함한 모든 인지된 안전 문제나 위협, 혼란에 대해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확신시켜주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2022년에서 2023년으로 넘어가면서 여러분 모두가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고 이 부서가 견뎌온 힘든 시간들을 기억한 다음 우리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살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는 회복력과 자신의 직업, 워싱턴 주립대학교 그리고 워싱턴 주립대의 경찰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WSUPD에 대한 시각을 새롭게 할 기회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과거의 어려움이 우리를 정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티앙고와 휘트먼의 훌륭한 업적이 WSUPD를 전국적으로 긍정적으로 비추게 합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해낸 지역 SWAT팀 구성원들의 전문적이고 규율 있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 경찰관들이 엘란트라에 대한 정보를 보고했다면 연식이 다르더라도 코버거가 11월 말에 용의자로 지목될 수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022년 12월 30일 펜실베이니아에서 코버거가 체포된 몇 시간 후 WSU 학생처 임시부총장은 코버거에게 WSU가 긴급 정학 조치를 내린다는 내용을 알리기 위해 이 편지를 작성했습니다. 제니퍼 하얏은 코버거가 케일리 곤살베스, 메디 모건, 자나 커노들 그리고 이선 채핀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실제로 그날 아침 일찍 체포되었기 때문에 긴급 정학 조치를 내린다고 썼습니다. 하얏은 이러한 범죄로 기소된 것은 분명히 WSU 학생 행동 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혐의가 타인에 대한 학대나 대학의 질서 방해 또는 간섭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학 공동체에 대한 방해 또는 간섭 그리고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하얏은 코버거에게 열흘간 이의를 제기할 기간이 있었지만 그는 감옥에 있어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같은 날짜에 그 편지와 함께 코버거는 캠퍼스에 다시 돌아오는 것이 금지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경찰서장 젠킨스는 출입금지 통지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 경고는 당신이 워싱턴 주립대학교 모든 캠퍼스 구역에 출입이 금지되었음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모든 건물, 인도, 복도, 안뜰, 진입로, 주차장, 그리고 기타 워싱턴 주립대학교 캠퍼스의 모든 부지가 포함됩니다. 이 경고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학생 징계 절차가 해결되고 캠퍼스 복귀에 대한 서면 허가를 받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코버거가 체포된 후 그의 아버지 마이클이 실제로 대학에 전화를 걸어 아들의 아파트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Michael Coverter, Rack and Tripwyan Pergover, Byhan Christopher, 홈 코버거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 집 전화번호는 여기 있고 브라이언이 거주했던 곳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그의 아파트와 신분에 대해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만약 그 질문에 답할 수 없다면 이해합니다. 만약 저희를 안내해 주실 수 있다면 브라이언의 전화는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그의 전화나 이메일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체포 후에는 브라이언 코버거가 여전히 캠퍼스 내 건물의 열쇠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제킨스 서장은 그 열쇠들이 코버거의 아파트에 있다고 생각했고 열쇠를 돌려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코버거가 가지고 있었어야 할 열쇠의 사진이 이메일에 첨부되었습니다. WSU의 기록에는 2023년 1월에 학교 커뮤니티에 발송된 이메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이메일에는 지난 몇 달은 힘든 시간이었고 전 WSU 박사과정 학생인 브라이언 크리스토퍼 코버거가 아이다호 대학교 학생 4명의 사망 사건의 용의자로 체포되었다는 발표는 우리 커뮤니티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선, 케일리, 메디슨, 제나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진심 어린 애도를 다시 한번 전하고 싶습니다. 젊은 생명들의 큰 상실은 모두를 깊은 슬픔에 빠뜨렸습니다. 저는 우리 교수진, 직원, 그리고 학생 여러분 모두가 이 이메일 끝에 안내된 지원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권장합니다. 학생의 안녕에 대해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 학생 지원 네트워크에 해당 정보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며칠과 몇 주 동안 이번 사건의 성격에 대해 우리 모두가 더 많은 답변과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우리 쿠거 가족의 많은 구성원들, 특히 미스터 코버거를 잘 아는 분들이 법 집행기관, 언론, 그리고 우려하는 시민들로부터 연락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저는 모든 분들께 가능한 한 수사 과정에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이 이메일은 또한 제보와 정보를 모스크바 경찰서에 공유해달라고 권장했습니다. 경찰은 코버거와 일했던 워싱턴 주립대 교수진, 학생, 직원을 인터뷰했습니다. 경찰은 그가 성범죄 목적의 주거 침입 연구에 대해 자주 언급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는 테드 번디를 언급하며 모스크바 살인범이 꽤 능숙했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수사 기록에 따르면 워싱턴 주립대는 코버거에 대해 13건의 민원을 접수했으며 특히 여성 학생들이 불편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피해자 4명의 유가족은 워싱턴 주립대에 부당 사망 소송을 제기 중입니다. 워싱턴 주립대는 해당 소송에서 어떠한 잘못도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브라이언 코버거는 메디, 케일리, 이선 그리고 젠나를 살해한 혐의로 2025년 7월 유죄를 인정한 후 아이다호의 최고 보안교도소에서 4건의 연속 종신형을 복역 중입니다. 이것으로 이번 노앤크라임 에피소드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안젤레 넵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